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정자와 도연 부부는 소박한 노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교직에서 은퇴한 정자는 매달 받는 연금 150만 원과 퇴직금의 일부를 생활비로 쓰며 평온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자는 베란다에서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간 아이들 가르치며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도연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 우리 시간이구나. 다음 주에 설악산 여행도 가고 마을회관 봉사활동도 계속하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주인으로부터 급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달 안에 이사를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정자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년 넘게 여기서 살았는데 이 나이에 갑자기 이사를 가라니요. 도연은 아내의 어깨를 다독이며 안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 금방 찾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연일 부동산을 찾아다녔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집주인들이 꺼려했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은 답변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르신들 연세를 생각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선뜻 계약하기 어려워하시거든요. 정자는 한숨을 내쉬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갈 곳이 없는 건 아닐까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처럼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단골 부동산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인천 송도의 신축 아파트 전세 매물이 나왔어요. 집주인분이 어르신들 환영한다고 하시네요. 정자와 도연은 서둘러 송도로 향했습니다. 집주인 유 씨는 40대 중반의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새 것처럼 깨끗했고 넓은 거실과 밝은 베란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유 씨는 계속해서 안심시키는 말을 건넸습니다. 전세금 안전하게 보장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등기부등본도 확인해 보시고요. 모든 게 깨끗합니다. 제시된 등기부등본에는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망설임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곳으로 정하겠습니다. 퇴직금 3억 1천만 원을 전세금으로 드릴게요.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됐다. 이제 새 보금자리에서 편히 살자. 오늘 저녁에는 작은 파티라도 하자. 이사를 마친 후 정자는 평생 소망이었던 작은 화단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에 예쁜 화분들을 배치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새로운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김 여사와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정자 씨, 여기 사시게 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2달 됐네요. 여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웃분들도 다들 친절하시고요. 생활의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근처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집주인 유 씨가 약속했던 집 수리 작업들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을 확인하던 정자는 이상한 우편물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채무 변제 독촉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잘못 배달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편물에 적힌 주소는 분명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대출 체납 통보서였습니다. 정자는 급하게 유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요. 집주인 씨가 연락이 안 되고 이상한 우편물은 계속 와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법원 경매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집이 경매에 나온다고.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전세 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이 등기부등본 위조되었거나 중요한 정보가 숨겨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자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자는 도연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난 후 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조차 버거웠습니다. LH 임대주택을 알아봤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아 당장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월 40만원짜리 고시원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평생 써온 가구와 살림살이 대부분을 헐값에 처분해야 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정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도연은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 둘이 함께 있으니까 다행이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고시원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거주자들과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공동체의 온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옆방에 사는 대학생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라면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정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따뜻한 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줄기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 지원 정책으로 LH 임대 아파트 입주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7만 원 조건이었습니다. 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정자와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여보, 다시 집이 생겼어요. 정말 집이 생겼어요. 인천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한 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자는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도연은 근처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작은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정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어느 저녁 베란다에서 텃밭을 돌보며 정자는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많은 걸 잃었지만 그래도 함께 이겨냈네요. 혼자였다면 못 견뎌올 거예요. 도연도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함께니까 가능했던 거야.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자. 해가 저물어가는 베란다에서 두 사람은 작은 상추와 토마토가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지만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설령 노후에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험난한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할머니가 베란다에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자씨, 텃밭 정말 잘 가꾸시네요. 내일 우리 집에서 기른 고추 좀 가져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저도 상추 좀 따서 갖다 드릴게요. 작은 나눔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어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단순했지만 마음만은 풍성했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험난했던 지난 시간들, 절망했던 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선 용기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내일을 향한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는 깨달음과 함께 정자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베란다의 작은 식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자라나는 생명력처럼 자신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해는 다시 떠오를 것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